이번 선거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제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는 모든 선거와 비슷합니다만 경제고요. 또 하나는 이 치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동맹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아시겠지만 이미 트럼프가 비용 분담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양측이 비슷한 게 이제 외국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또 대미 투자를 증가시킨다. 이제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훨씬 더 거칠게 하는 것은 트럼프죠. 근데 해리스가 되면 그렇게는 안 하죠. 보편 관세를 하지는 않고, 물론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IRA를 비롯해서 그 조치들은 계속되긴 하겠지만 그런 거친 방법은 쓰지 않는다. 그 중국 문제는 복잡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 경쟁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것은 계속 심화되고 발전될 가능성 크다, 확전될 가능성 크다. 해리스 후보로 교체한 것이 저는 일종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치안, 로앤 오더 쪽에서는 강력한 상징적인 입장을 갖고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제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는 모든 선거와 비슷합니다만 경제고요. 또 하나는 이 치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 특히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안 좋아요. 트럼프 시기와 비교해서 지금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한 통에 트럼프 시기에는 5천 원이었다 하면 지금은 한 2만 원 됐다가 8천 원, 9천 원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때는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비싸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랑 해리스 중에 경제를 누가 더 잘할 것이냐, 이건 거의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여전히 트럼프가 잘한다는 그런 대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좁힌 겁니다. 바이든 때보다 많이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또 하나는 치안의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치안이 불안합니다. 예전 같지 않게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같이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았다라는 그 지역마저도 치안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고, 또 이거는 공화당이 아주 의도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과 연계해서 더 치안이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미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치안 문제라는 것은 특히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공화당이 공격을 하니까 이것도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미국이 만약 민주당이 바이든으로 계속 갔으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 양 후보의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큽니다. 어떤 그 최종적인 목표나 이 진행 방향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동맹 국가에 대한 동맹관이라고 하죠. 비용 편익적이죠. 늘 동맹에 대해서 동맹이 제대로 된 비용 분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지켜주는데도 그 부분을 제대로 충분하게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트럼프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고 또 그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현상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지, 더 이상 현상이 아니죠. 미국의 공화당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근데 그런 러스트 벨트에 있는 고졸 이하 백인들, 이제 무너진 중산층인데요. 그들이 여전히 한 백인 비율이 60%가 넘어가니까 주 유권자이고,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어렵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1차적으로 힐러리나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이 대변되는 워싱턴의 기득권층들 때문이다. 그 진보적인 좌파라고 불리는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불법 이민자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그런 부유한 동맹국들이 미국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때문이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강력한 메시지.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미국 국민들에게는 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그것은 변하지 않게 동맹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아시겠지만 이미 트럼프가 비용 분담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 1기 때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하죠. 특별협정이라고 불리는 6배를 요구했는데 지금 정확히 2배입니다. 그때 50억 달러였고 지금 100억 달러.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그것을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해리스는 좀 다르죠. 해리스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경우가 많고, 의회는
역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동맹국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냐, 그것이 이른바 동맹 기여론인데 그것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민주당은 맞습니다. 공화당은 오히려 세계 대전략 측면에서 우방국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였죠. 바이든은 어쨌든 동맹을 중시하니까 계속해서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 관계 좋고 한미 안보 협력도 이루어지고 나토와의 관계도 좋고, 반면에 트럼프 일기 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토와의 관계도 최악이었고 한미 관계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죠. 계속 비용 부담을 얘기하고 거긴 또 대북 문제 복잡한. 그래서 동맹에 이렇게 한반도 한국에 대한 정책으로는 동맹이 제일 중요하다 보면 양 후보의 차이는 분명히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는 미국이 옛날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의미는 옛날 같은 경우에 미국이 세계 최대 패권 국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패권 국가라는 것은 공공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안보와 또 경제 공공재. 그 좀 손해 보더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공공재를 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그런 백신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미국이 그런 역할을 안 하고 못한 지는 좀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굉장히 큰 기점이 됐고 그 다음에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다, 패권 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추세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핵심적인 반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전 같지 않게 당연히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민주공화당 양당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 양측이 비슷한 게 이제 외국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또 대미 투자를 증가시킨다. 이제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훨씬 더 거칠게 하는 것은 트럼프죠. 허리케인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편에서 부과하는 관세만큼을 자신들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미 10% 관세는 그 공약이 된 상태고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50에서 60% 정도의 관세를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근데 해리스가 되면 그렇게는 안 하죠. 보편 관세를 하지는 않고 물론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IRA를 비롯해서 그 조치들은 계속되긴 하겠지만 그런 거친 방법은 쓰지 않는다. 그 중국 문제는 복잡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 경쟁은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것은 계속 심화되고 발전될 가능성 크다, 확전될 가능성 크다. 더 이상 중국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벌써 트럼프 집권 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정확히 따지면 2018년 하반기부터 명백하게 중국 대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한 세대 30년, 뭐 일부에서는 100년 전쟁이라는 그런 책도 있을 정도로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흔히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연성을 최대 극대화한다. 좋은 방안입니다. 그 안보는 미국과 갖고 가고 중국과는 경제적인 관계를 중시하겠다. 그런데 이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맹 체제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공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차피 앞으로 뭐 이거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 견제는 계속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저는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런 겁니다. 법치, 자유무역, 열린 다자주의,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그리고 핵 비확산 같은 것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뭐 당연히 그럼 미국이 이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45년 이후에 만든 거니까 미국과 같이 간다라는 얘기 아니냐,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이 말씀드린 규칙을 다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특히 트럼프가 등장하면 이것은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치를 공유하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때로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을 하고 훼손하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쭉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전같이 손해 안 보겠다 그런 상황은 안 되고, 또 우리가 국격과 국력에 맞춰서는 이제는 우리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리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수준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다면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갈 때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저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후보로 교체한 것이 저는 일종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치안, 로앤 오더 쪽에서는 강력한 상징적 입장을 갖고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미국민들한테 의제로 확인해 보면 여전히 트럼프가 더 잘한다,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해리스가 극복해내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미국 대선의 예측은 이전에 2020년 혹은 2016년과는 매우 다르게 초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경합주의 3분의 2 이상이 2016년엔 트럼프, 2020년에 바이든이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이 경합주도 다 나뉠 가능성이 크다. 사전투표라는 게 한국처럼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길게는 3주를 줍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30에서 40%까지가 2020년에는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전투표를 분석해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많았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생업에 바쁘고 그러니까 투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선거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유권자 등록도 해야 되고 복잡한 그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길게 해놓으니까 민주당의 그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갔다. 뭐 현재 계속해서 좀 분석이 나옵니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공화당에서도 사전투표 참여자가 많다. 라고 특히 경합주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투표가 이전에는 민주당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 공식도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깨질 수가 있다. 중동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좀 주목이 됩니다. 미국은 사실 경합주 선거거든요. 특히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랍계 유권자가 한 15만 명 정도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아랍계 유권자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죠. 15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2월 달 할 때 바이든한테 일부러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권표를 16%를 만들어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을 드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아랍계 유권자들은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조직화된 힘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중동 전쟁도 미시간 같은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군다나 미시간이 아주 최근에 이 추세를 보면 이전에 해리스가 조금 안정적으로 우세를 보다 이것도 지금 트럼프가 많이 쫓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크게 변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나왔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변수의 가장 중요한 게 2020년에 코로나 같은 거였죠. 우리가 흔히 뭐 10월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불리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큰 변수는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